저는 올해 66살이 된 박술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건 지난 3년간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세상 끝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뒤에 큰아들 내외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며느리 영숙이는 착한 애예요.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 힘든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동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동수는 26에 집을 나간 뒤로 거의 연락이 없었던 아이예요. 남편 장례식장에도 안 왔어요. 그 애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2달 만에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거기 동수가 서 있더라고요. 30년 가까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내 아들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동수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수는 아버지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 애가 대학교 3학년 때 사업을 한다고 등록금을 빼돌린 적이 있어요. 남편이 그걸 알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그런 놈은 필요 없다. 나가라. 남편은 정말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동수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남편 성격을 아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들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동수가 나간 뒤로 남편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요. 저는 몰래 동수 연락처를 알아내서 가끔 전화를 했어요. 근데 동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고 저희 부부는 손주들 보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동수 생각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저 애는 뭘 먹고 사나? 아플 때는 누가 돌봐주나?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 동수가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 늦게 알았어요. 죄송해요. 동수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애를 끌어안았어요. 내 아들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던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에요. 30년이란 세월이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동수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가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동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5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 사진 앞에서 어린애처럼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살아생전에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 죽고 나서 아들이 와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큰아들 정수한테 동수가 왔다고 연락을 했더니 정수가 펄쩍 뛰더군요. 뭐요 그 인간이 왜 이제 와서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수는 동생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사실 정수가 부모 노릇을 다 했으니까요.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도 정수고 어머니 생활비 대준 것도 정수였어요. 동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정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했어요. 정수가 집에 왔어요. 동수를 보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 난 너 동생 아니야. 동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계속 쏘아붙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 어머니가 몰래 울면서 내 걱정하신 거 알아. 근데 넌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정수 말이 다 맞았어요. 근데 저는 두 아들이 싸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형, 내가 다 잘못했어. 변명 안 할게.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연락하려고 했었어. 몇 번이나 전화기 들었다 놨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아버지가 날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서.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 근데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어. 동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는 차갑게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동수한테 괜찮다고 정수도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수는 원래 마음이 여린 애인데 그래서 더 오래 상처를 안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동수 때문에 정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 다 모시면서 동생 빈자리까지 채워야 했으니까요. 동수는 그날부터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아들이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수가 병이 있었어요. 간이 안 좋대요. 젊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병원에 가봤더니 상태가 심각하대요. 동수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죽기 전에 가족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저는 남편 잃고 이제 아들까지 잃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동수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새벽이 됐어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세월을 버렸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다음날 저는 정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수야, 동수가 많이 아파. 간이 안 좋대. 정수가 한참 아무 말이 없더니 그러더군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정수야, 그래도 동생이잖아. 제발 한 번만 와서 얼굴 봐줘. 엄마가 부탁할게. 정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며느리 영숙이었어요. 어머니 정수한테 얘기 들었어요. 도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영숙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정수는 안 오면서 며느리를 보냈구나. 그래도 마음은 있는 거구나. 영숙이가 동수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도련님, 저 정수 아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동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영숙이는 그 뒤로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동수 병원에도 같이 가줬어요. 정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영숙이가 대신 와줬어요. 저는 영숙이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영숙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정수가 겉으로는 저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걱정 많이 해요. 맨날 밤에 도련님 어떠시냐고 물어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정수가 완전히 마음을 닫은 건 아니구나. 동수가 우리 집에 온 지 1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동수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자꾸 토하고 얼굴빛은 점점 노래졌어요. 저는 매일 죽을 쑤어서 동수한테 먹였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면서 조금만 더 먹어 힘내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동수가 제 손을 잡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장염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 어머니가 밤새 죽 쑤어서 떠먹여 주셨잖아요. 그때 그 맛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동수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얘기해 줬어요. 집에서 나가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고시원에서 지내기도 하고 공사판에서 일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30 중반에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잘 됐대요.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 망했대요. 빚을 지게 됐고 그때부터 술을 많이 마셨대요. 매일 혼자 방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형 생각을 했대요. 전화하고 싶었는데 못했대요.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대요. 저는 동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난 몰랐어요. 편하게 손주들 보면서 살았는데 내 아들은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동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한테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동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 때문에 아버지 속상하게 하고 어머니 걱정시키고 형한테 짐 지우고 다 제 잘못이에요. 어느 날 동수가 갑자기 외출을 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잠깐 다녀온다고만 하더군요. 저녁 때가 돼도 안 들어오길래 걱정이 됐어요.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동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었더니 동수가 한참 있다가 말하더군요. 형 만나러 갔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수를 만났다고요. 동수가 말해줬어요. 형 가게 앞에서 2시간을 서 있었대요.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요. 그러다가 형이 퇴근하는 걸 보고 따라갔대요. 형 뒤에서 형하고 불렀대요. 정수가 뒤돌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정수가 그렇게 말했대요. 동수가 무릎을 꿇었대요. 길바닥에요. 형 나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얼마 못 살아. 죽기 전에 형한테 용서받고 싶어. 동수가 그렇게 말했대요. 정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동수는 길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형이 사라지는 걸 봤대요. 그리고 근처 술집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마셨대요. 동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군요. 어머니 형이 나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평생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저는 동수를 안아주면서 아니야 정수도 속으로는 널 걱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정수가 걱정됐어요. 저렇게 마음을 닫고 살면 정수도 힘들 텐데. 다음날 제가 정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수야 동수가 어제 널 만나러 갔다면서. 정수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군요.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걔를 보면 화가 나요. 30년 동안 쌓인 게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걔 찾으셨는지 아세요? 말은 안 해도 동수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도 동수 안 오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걔는 안 왔잖아요. 그게 용서가 돼요. 정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정수도 아픈 거였어요. 동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동수를 그리워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효도했는데 아버지는 떠난 아들만 찾으셨으니까요. 정수야 그래 내 마음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몰랐어.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두 아들이 다 아픈데 엄마인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 주 일요일에 영숙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중학생인 민준이하고 초등학생인 서연이요. 애들이 동수를 보더니 삼촌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영숙이가 그래 아빠 동생분이야 인사드려 했더니 애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동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래 안녕 삼촌이야 처음 보지 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삼촌 아빠가 삼촌 얘기 가끔 해요. 어렸을 때 삼촌이랑 많이 놀았다고요. 삼촌이 장난을 잘 쳤대요. 동수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형이 내 얘기를 했어요 하고 물었어요. 민준이가 네 그랬어요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수가 완전히 동수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애들한테 동생 얘기를 했다는 건 마음속에 동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웠던 거예요. 형제랑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멀어져도 피는 못 속여요. 영숙이가 부엌에서 저랑 같이 밥을 준비하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정수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새벽에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뭐 하냐고 물었더니 생각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동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영숙이랑 애들이 갈 때 동수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조심히 가 하고 인사를 했어요. 서윤이가 갑자기 동수한테 다가가더니 삼촌 또 올게요 했어요. 동수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동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또 올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날 밤 동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집에서는 힘들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내 아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동수가 입원하던 날 저는 짐을 싸주면서 계속 울었어요. 내복도 넣어주고 양말도 넣어주고 동수가 좋아하는 과자도 넣어줬어요. 동수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어린애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면서 또 울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동수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후회 없어요. 어머니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형은 안 되더라도 어머니한테 효도 못한 거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동수를 입원시키고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누가 서 있더군요. 정수였어요. 정수가 거기 왜 있냐고 물으려는데 정수가 먼저 말했어요. 영숙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입원한다고요. 그러더니 정수가 제 옆을 지나서 동수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정수가 동수 침대 옆에 앉는 게 보였어요. 두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 뒤에 정수가 동수 손을 잡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됐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들이 다시 형제가 됐다. 정수가 동수 병실에서 나온 건 1시간도 넘어서였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정수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군요. 울었구나. 내 큰아들도 울었구나. 저는 정수한테 물었어요. 동수랑 얘기 잘했어.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 동생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들었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걔는 저보다 100배 1000배 힘들었더라고요. 정수가 저한테 동수가 했던 얘기를 해줬어요. 동수가 집 나가서 처음 1년은 거의 굶다시피 했대요. 자존심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도 못하고 혼자 버텼대요.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잤대요.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대요. 근데 쫓겨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전화하냐 싶어서 못했대요. 정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걔가 그렇게 살았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저는 정수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너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 잘못했어. 아버지도 나도 너도 동수도.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 정수가 제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50이 넘은 아들이 엄마 품에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정수가 마음을 열었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정수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와서 동수 곁에 있다가 밤늦게 갔어요. 형제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30년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신이 동수를 용서해줬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동수 상태가 조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군요. 원래는 계속 나빠지기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좋아졌다고요. 가족이 자주 오니까 환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에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편하면 버틸 수 있어요. 동수가 30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동수 병실에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정순의 온 가족이 와 있었어요. 영숙이랑 민준이랑 서연이까지. 민준이가 동수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기 핸드폰에 있는 게임이었나 봐요. 삼촌 이거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면서요. 동수가 어색하게 핸드폰을 잡고 게임을 하는데 서연이가 옆에서 삼촌 거기 누르세요, 아니 거기요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구나. 정수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동수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도 오시고 동수도 오고 다 같이 살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도 돼. 영숙이는 뭐래? 정수가 웃으면서 영숙이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요 하더군요. 저는 영숙이를 쳐다봤어요. 영숙이가 웃으면서 어머니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했어요. 저는 그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동수가 거절한 거예요. 형 고마워, 근데 난 폐 끼치기 싫어.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병원에서 지내는 게 나아. 동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가 펄쩍 뛰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식구인데 무슨 폐야. 그리고 영숙이가 먼저 오라고 한 거야. 싫다고 하면 영숙이 마음 상해. 동수가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동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동수야, 가자. 엄마랑 같이 가자. 내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결혼해도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거 엄마가 기억해. 이제라도 그렇게 하자. 동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알겠어요, 어머니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들었어요. 우리 동수 이제 집에 와요. 당신도 기뻐해 주세요. 동수가 퇴원하던 날 저는 짐을 챙기면서 동수한테 물었어요. 무서워. 동수가 뭐가요 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 3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어색하지 않아. 동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근데 그것보다 기대가 더 커요. 어머니, 저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조카들도 있고 형수님도 있고 형도 있고. 꿈 같아요. 저는 동수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정순의 집에 도착하니까 현관에 손으로 쓴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삼촌 환영합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서연이가 쓴 거래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동수가 그 종이를 보더니 한참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동수 등을 토닥여 줬어요. 우리 드디어 왔네. 집에 왔어. 영숙이가 방을 2개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는 안방 옆 작은 방을 쓰고 동수는 서재로 쓰던 방을 썼어요. 영숙이가 동수 방에 새 이불이랑 베개를 준비해 놨더군요. 도련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했어요. 동수가 고맙습니다 형수님 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영숙이가 어머 도련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손을 저었어요. 첫날 저녁은 온 가족이 같이 먹었어요. 식탁에 6명이 둘러앉으니까 꽉 찬 느낌이 들더군요. 영숙이가 동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봐서 갈비찜을 만들었대요. 동수가 한 입 먹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정수가 그러더군요. 야, 너 맨날 라면만 먹었다며. 많이 먹어 살 좀 찌게. 동수가 웃으면서 알았어 형 했어요. 민준이가 삼촌 저 아까 그 게임 클리어했어요. 보여드릴까요 했어요. 서연이가 나도 보여줄 거 있어 하면서 끼어들었어요. 동수가 그래 다 보여줘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평생 바랐던 거구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지 못했던 꿈이에요. 둘째 아들 없이 늘 한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야 그 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늦었지만 채워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봤어요. 작은 사진이에요.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요. 여보 동수가 왔어요. 정수랑 화해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당신은 끝내 용서를 못했지만 정수가 대신 해줬어요. 아들들이 이제 형제로 살아요. 당신도 저 위에서 보고 있죠. 기뻐해 주세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함께 산 지 일주일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수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혼자 앉아있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왜 안 자냐고 물으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동수가 걱정됐어요. 아픈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큰일이 났어요. 동수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쿵 하는 소리에 온 식구가 깼어요. 정수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동수야 동수야 하면서 동수를 흔들었어요. 동수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수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동수 손을 잡고 정신 차려 동수야 엄마야 하면서 계속 불렀어요. 구급차가 오고 동수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길간 상태가 많이 나빠졌대요. 전에 좋아졌던 게 다시 악화됐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돼요. 우리 동수 이제 막 가족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렸어요. 정수가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동수 아직 안 죽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정수 눈도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영숙이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와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저는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동수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면회는 하루에 한 번 30분만 됐어요. 저는 매일 면회 시간만 기다렸어요. 동수 얼굴을 보면 코에 관이 꽂혀 있고 팔에는 주사줄이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동수 살려주세요. 이 애가 30년을 고생했어요. 이제 겨우 가족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정수도 힘들어 했어요. 회사를 가면서도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회사로 가고 퇴근하면 또 병원으로 왔어요. 영숙이가 그러더군요. 정수가 요즘 밥을 잘 못 먹어요. 동수 걱정에 입맛이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수한테 미안했어요. 큰아들도 힘든데 내가 더 짐이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면회 시간에 동수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죽는 건가요? 동수가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했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죽는 게 무서웠어요. 혼자 쓸쓸하게 죽을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어머니도 계시고 형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동수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 있어요. 뭔데 말해봐 했더니 동수가 그러더군요. 아버지 산소에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한테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 알았어 꼭 데려갈게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동수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아서요. 일주일 뒤에 동수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외출은 힘들지만 짧은 시간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수가 차를 빌려왔어요. 넓은 차로요. 동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차에 실었어요. 저랑 정수랑 동수랑 셋이서 아버지 산소로 갔어요. 산소에 도착하니까 동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정수가 야 앉아있어 무리하지 마 했어요. 동수가 아니야 형 아버지 앞에서 서 있어야지 했어요. 정수가 동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동수가 아버지 묘비 앞에 서서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동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동수예요. 불효자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돈으로 사업한다고 거짓말한 거 후회해요. 아버지가 날 쫓아내신 거 원망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동수가 말을 하다가 무릎이 꺾이더니 주저앉았어요. 정수가 얼른 잡았어요. 동수가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형이랑 화해했어요. 어머니 곁에도 있어요. 늦었지만 가족한테 돌아왔어요.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동수가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는 동수 옆에 무릎을 꿇고 같이 울었어요. 정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정수예요. 동수가 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셨던 동수가 왔어요. 저도 동수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형제예요.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정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두 아들 사이에서 남편 묘비를 바라봤어요. 여보 들었죠? 우리 아들들이에요. 당신 아들들이 당신 앞에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다 용서할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서 마음이 편해요. 이제 후회 없어요. 저는 동수야 너 아직 갈 데 없어 더 살아야 해 했어요. 동수가 웃으면서 네 어머니 노력할게요 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 돌아와서 동수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동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커피를 사와서 저한테 건네줬어요. 어머니 좀 드세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정수한테 말했어요. 정수야 고마워. 동수한테 잘해줘서.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줘서. 정수가 당연한 거예요. 제 동생인데요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 동생인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뒤로 동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수치가 좋아지고 있대요. 저는 그게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 위에서 아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동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날 민준이랑 서연이가 병원에 왔어요. 서연이가 색종이로 접은 학을 가져왔더라고요. 삼촌 이거 1000개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제가 100개 접었어요 했어요. 동수가 그 학들을 받아들고 한참 쳐다봤어요. 고마워 서연아 삼촌 이거 보고 힘낼게 했어요. 민준이가 삼촌 빨리 나으세요. 저랑 게임 해야죠 했어요. 동수가 웃으면서 그래 꼭 같이 하자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동수가 30년을 혼자 아프고 혼자 외로웠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동수가 퇴원했어요. 완치된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시 정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동수가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안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낮에는 가끔 산책도 나갔어요. 영숙이가 동수한테 요리를 가르쳐 줬어요. 동수가 식당을 했으니까 원래 요리를 잘한대요. 영숙이가 도련님 저보다 잘하시네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동수가 형수님 입맛에 맞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정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동수야 너 할 일이 필요하지 않아. 동수가 무슨 말이야 형 했어요. 정수가 말하길 내 후배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방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대. 너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동수가 눈이 커지더니 정말이야 형 했어요. 정수가 그래 내가 얘기해놨어 관심 있으면 가보자 했어요. 동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동수가 고맙습니다. 어머니 형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당신 아들이 다시 일어서요. 다시 세상에 나가요. 기뻐해 주세요. 동수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만 나갔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동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기가 돌았어요. 집에 오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님이 맛있다고 했어요 하면서 신나게 얘기했어요. 서윤이가 삼촌 거기서 뭐 만들어요 하고 물으면 동수가 오늘은 된장찌개 만들었어. 다음에 삼촌이 집에서도 해줄게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동수 건강은 안정됐어요. 여전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에 살도 붓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정수랑은 이제 진짜 형제가 됐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옛날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얘기도 하고요.
저는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어느 날 동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때 죽으려고 왔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동수가 말해줬어요. 처음에 어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사실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였대요. 가족 얼굴 한번 보고 어디 가서 조용히 죽으려고 했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잖아요.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살아보자. 조금만 더 살아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수를 끌어안았어요. 바보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 저는 펑펑 울었어요. 동수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안 그래요. 살고 싶어요. 어머니랑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형이랑 조카들이랑 다 같이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지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동수 등을 토닥였어요. 올해 설날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정순의 식구 넷이랑 저랑 동수까지 6명이요. 아침에 차례를 지냈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모시고 정수랑 동수가 나란히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보여요. 당신 아들들이에요. 사이좋게 절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모습이잖아요. 저녁에 다 같이 윷놀이를 했어요. 민준이랑 서연이가 이겼다고 좋아하고 동수가 졌다고 억울해하고, 정수가 동수 편 들어주고 영숙이가 웃으면서 지켜보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올해 67이 됐어요. 남편 없이 산 지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세상 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늘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세상 끝에서도 혼자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멀어졌던 가족도 돌아오고 다투던 가족도 화해하고 미워했던 가족도 용서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방에서 동수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요. 부엌에서 영숙이가 밥하는 소리가 들려요. 애들이 학교 간다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들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때 동수가 왔어요. 동수는 죽으러 왔는데 살게 됐어요. 저도 살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 끝에 서 있어도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남은 날들을 이 가족과 함께 보낼 거예요. 언젠가 제가 눈을 감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도 동수처럼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정말 충분해요.